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우리 가족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두고 받은 이메일 한 통, 제목은 민진의 가족 추석 만찬. 발신자는 내 동생, 김민지였다. 내용은 화려한 디자인으로 꾸며진 초대장. 가을 단풍 배경에 금색 글씨로 가족의 감사와 유산을 함께 축하합시다라고 적혀 있었다. 장소는 내 집 주소. 내가 8년째 혼자서 관리하고 세금 내고 보험 들고 지붕 수리까지 한 그 집. 그런데 민지는 그걸 자기 이름으로 초대장을 돌린 거다. 가족 그룹 채팅을 뒤져봤지만 아무 언급도 없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아버지가 3주 전 올린 골프화 사진뿐. 그전엔 어머니의 송편 레시피, 계획 변경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초대장을 열어봤다. 우리 가족의 집에서 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마치 민지가 주인인 양 과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중얼거렸다. 그냥 만찬일 뿐이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집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8년 전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 어머니는 케이크를 굽고 계셨고 민지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너가 신용등급이 제일 좋잖아. 아버지가 말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저축도 많고. 어머니가 덧붙였다. 서류상으로만 도와주면 돼, 은지야. 집을 가족 명의로 유지하는 거지. 나는 믿었다. 임시라고 했으니까? 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절대 잊지 않을게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서명했다. 그 후로 나는 세금 내고 보험 갱신하고 2021년 태풍으로 무너진 지붕을 고쳤다. 모두 조용히 책임감 있는 큰딸로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이라는 말이 변했다. 나를 포함하던 게 민지를 중심으로 바뀌었다. 민지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성공하면서 그 집을 자기 브랜드의 무대로 삼았다. 그날 아침, 은행에서 돌아오다 집 앞을 지나치는데 배달 트럭이 서 있었다. 검은 폴로 셔츠 입은 남자들이 흰 접이식 의자와 꽃 장식을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보니 식탁이 이미 확장되어 있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내려 작업자에게 물었다. 행사 준비인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네, 민지 씨 유산 만찬이요. 유산. 그 단어가 속을 뒤집었다. 문을 두드리니 어머니가 에이프런 차림으로 나왔다. 시나몬 향이 났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속이는 냄새처럼 느껴졌다. 은지야. 오늘 출근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다. 민지가 올해 주최하는 거야? 좋지. 이제 역할을 맡게 됐어? 제 집에서요. 어머니의 미소가 변하지 않았다. 환영받는 공간이 필요했대에 환영받는? 내 집이 아니고 민지의 스튜디오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 전화했다. 왜 내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냈어? 민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브랜딩이야, 언니. 가족 전통을 내가 시작하는 거지? 브랜딩. 진정해. 메뉴도 만들었어. 자리표도. 언니 자리는 주방 가까이로 했어. 도와주는 거 좋아하잖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날카로운 말이 나오려 해서.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내가 사라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썼다. 그 목록은 순식간에 길어졌다. 그날 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램프 불빛을 바라봤다. 집은 조용했지만 내 소유감은 점점 사라졌다.
유용할 때는 모두가 원해. 멈추면 보이지 않아. 한국 사회에서 독립은 신성하지만 우리 가족처럼 조건부인 곳도 많다. 내 힘을 사랑하지만 그게 그들을 섬길 때만. 마야 안젤로의 말처럼 누군가 자신을 보여줄 때 처음부터 믿어라. 이 만찬은 감사가 아니었다. 전시였다. 집, 이야기, 손님 명단. 가족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연출하는 거. 이 잠시 후 이모에게서 온 이메일 포워드. 나한테 보내려던 게 아니었다. 제목 최종 프로그램 민지의 유산 만찬. PDF의 자리 배치도 일정, 추모 세그먼트까지. 내 이름은 없었다. 주최자로도 아니고. 턱이 굳었다. 램프를 끄니 마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나를 뺀 대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료품 가게 앞차 안에서 PDF를 다시 봤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지워지는 건 모르는 법. 누군가 내 자리를 쓰기 전까지. 그리고 알았다. 이번 추석은 송편에 관한 게 아니었다. 진실에 관한 거였다. 이틀 일찍 도착했다. 전통을 지키는 건 생존 방식이었다. 혼란이 오기 전에 평화를 확보하는. 캔버스 가방에 할머니의 레시피 카드와 송편 도구를 챙겨 들었다. 열쇠가 여전히 맞아. 안도의 한숨.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멈췄다. 거실이 낯설었다. 내가 모은 따뜻한 톤의 소파와 던지개가 사라지고 베이지색 슬릭 소파, 거울 장식, 빛을 소유하라 같은 포스터가 있었다. 서명은 KMJ 민지의 이니셜. 어쩌면 어머니가 리뉴얼한 걸까? 하지만 벽에 내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갤러리 벽도 사라졌다. 집 전체가 내 흔적을 지운 듯했다. 숨을 고르며 과민하지 마라고 속으로 말했다. 일찍 왔으니 어머니와 얘기할 수 있어? 위층으로 올라가니 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름표가 없어졌다. 안에는 고양이 타워, 플러시 베드, 민지 게스트 라운지라고 새긴 들에서. 내 물건들은 복도의 상자 3개로 밀려났다. 에어비앤비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왔구나. 제 방에 무슨 일이에요? 유연한 공간이 필요했어? 민지가 친구와 애완동물을 데려오니까? 이해하지. 가슴이 타들어갔다. 분노가 아니라 재배치된 인식.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후에 자리표를 정리하며 내 위치를 되찾으려 했다. 아이보리 종이에 캘리그라피로 쓴 카드들. 내 이름을 찾다. 은지, 주방 보조라고 적힌 걸 봤다. 이게 뭐예요? 민지가 와인 잔을 들고 웃었다. 언니 주방 좋아하잖아. 그게 내 역할이야. 나는 회사에서 대형 감사와 억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둘 다 거짓말인 걸 알았다. 저녁에 이웃과 조기 손님들이 왔다. 이웃 아줌마가 민지 집이 이렇게 빛나네 라고 했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민지도. 웃으려 했지만 목에 걸렸다. 웃다 보면 진짜 목소리를 잊는다. 주방에서 노트에 썼다. 지워짐은 스킵부터 시작해. 예의로 포장된 채 그날 밤 홀로 된에 앉아 집은 한 번에 잃는 게 아니야. 서랍 하나씩, 기억 하나씩이라고 중얼거렸다. 한국에서 소유는 책임이지만 우리 가족에선 부담이었다. 토니 모리슨의 말처럼 날려면 무거운 걸 버려라. 나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대체되는 거였다. 그 진실이 서리처럼 내려앉았다. 다음 아침 민지가 우아하게 주방으로 들어왔다. 흰 옷,
컬 헤어. 잡지 화보처럼. 5분 옆자리가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했어. 칼날 같은 톤. 걱정 마. 난 불에 타지 않아. 이민지가 웃고 나갔다. 나는 싱크대에서 접시를 3개 문질렀다. 이건 부주의가 아니었다. 캠페인이었다. 그날 밤 서빙 트레이를 치우다 쓰레기통에 구겨진 쪽지를 봤다. 호스팅 감사해요. 민지 씨, 이 집이 딱 맞아요. 내 언급 없음. 창가에 촛불을 켜고 소심한 줄 알았어. 대체된 거였어 라고 말했다. 새벽에 깼다. 할머니 향신료병이 있던 서랍을 열었더니 루트 디톡스, 호르몬 하모니 같은 민지의 라벨이 붙은 용기들. 내 에이프런도 사라지고 KMJ 자수새 에이프런이 걸려 있었다. 서랍을 닫았다 열었다. 세상이 돌아오길 바라며. 하지만 아니었다. 어머니가 지나치며 생강차 마실래? 민지가 블렌드 가져왔어 라고 했다. 집이 침식당한 느낌. 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집이 경매위기. 잃을 거야. 너가 안 도우면. 나는 신용과 저축을 바쳤다. 지붕 수리까지. 그런데 민지가 그 얼굴이 됐다. 지붕 무너지지 않게 한 게 나예요 라고 빈 주방에 속삭였다. 찬장에서 송편 재료를 찾았지만 글루텐 프리 퀴노아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볼에 다르게 해보자. 민지가 민감증 있다고 해서 라고 했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송편 아버지가 들어오며 흐름에 맡겨. 은지야. 오래 달라. 압력 밸브가 클릭. 무거움을 멈췄다. 집을 돌아다니니 모든 방이 민지의 브랜드 기념물. 크리스탈, 리트리트 사진, 슬로건. 냉장고 위 컵보드에 내 머그 하나만 남아 엑스트러라고 희미하게 적힌. 말 안 했다. 노트에 묻지 않고 가져간 것들 목록 썼다. 향신료, 에이프런, 송편 레시피, 사진벽, 머그. 그리고 누가 받고 누가 침묵했. 오후 커피타임에 에이프런 못 찾았어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가 기쁘지? 민지가 새로. 추석 준비 중 제사상에서 할머니 제사 사진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히말라야 솔트램프와 플라스틱 식물, 과거 있고 미래 창조라는 액자가 대신 캐비닛에서 구겨진 사진들을 찾았다. 할머니 에이프런 차림, 할아버지 해군 트럭 앞 이유사는 버리지 않아. 스스로 유령이 되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에서 민지의 포스트 봤다. 가족 테이블에서 배신당한 최악의 날, 사랑하려 했을 뿐, 은혜 불꽃. 댓글들 넌 강해. 빛나, 증오자들 이기지 마. 웃음이 나왔다. 피해자 브랜드지 스크린샷 찍어 증거로. 온라인 보복 아니고 서류로 답할 거 아버지가 주방에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지가 부서지니까 너는 구부러지니까 라고. 그게 문제예요. 이제서요 그는 한숨. 미안해 반쯤 진심. 그들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 도전하지 않는 걸 선호했을 뿐 용서 안 했지만 악의 없이 보냈다. 새벽에 아카이브 폴더 만들었다. 가족 계정주의, 재무문서, 이메일, 스크린샷, 제사 사진. 불일치 하이라이트. 클라우드 업로드, 변호사 지수에게 링크 보냈다. 제목 서사 유지. 역사는 일어난 게 아니야. 기록된 거야. 다음 아침, 포치에서 커피 마시며 배신은 뜨겁게, 결과는 차갑게 영수증과 중얼. 지수와 통화. 깨끗해. 소유권 이전 없어. 네, 세레모니일 뿐, 계약 아니야. 미소 지었다. 이메일 작성. 제목 통지, 121분.
30일 통지. 1월 1일까지 퇴거. 모든 변경은 법률통해 첨부, 분쟁 파일, 타이틀 히스토리. 보복 아니야. 복원, 저장만. 아버지 전화 거절. 어머니 보이스메일 너무 갔어. 가족이야. 민지 텍스트 가족이 이러면 안 돼. 답장 초안 가족처럼 대했으면 지수에게 포워드. 정의는 복수가 아니야. 진실 선택, 침묵 속 짐 쌌다. 책, 자격증, 옷 은혜 건만. 복도 옷장서 9년 전 사진 찾음. 포치에서 모기지 폴더 들고 리얼터가 찍은 혼자 해낸 얼굴. 패드 봉투의 가능성 증거. 미셸 오바마 저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높게, 때론 법적으로 오후, 어머니와 민지 방문. 얼마나 갈 줄 몰랐어. 너희가 얼마나 미뤘는지 물어본 적 없지. 민지 정말 해. 이미 했어. 문 닫음. 저녁, 주택위원회 포털에 불만 제출. 파일 첨부, 세부 입력, 제출. 집은 소음 가득할지 몰라도 증서와 마지막 말은 내 거야. 상자들 줄지은 복도. 서두르지 않고. 거실에서 춤추던, 주방에서 울던 기억 만지며. 저널해지건 일어났어. 그들이 안 말해도 점심 후 이모가 머핀과 돌리 들고. 일하러 왔어. 말 안 해. 짐 싸고 차 마시며 너가 깨뜨렸지만 깨져야 할 걸 오포옹. 우리 가족에선 혁명. 마지막 밤, 거실 바닥에 블랭킷. 벨 훅스 사랑과 학대, 공존 못해, 자신 사랑 선택. 밤새 잤다. 아침, 무버스 도착. 1시간만 각방 돌며 마무리. 문 앞 봉투 클로징 트랜스퍼. 최종. 포치서 이 집이 아니야. 여기서 돼야 했던 나에게 작별, 새 아파트 작고 밝음. 페인트와 라벤더 냄새. 입구에 9년 전 사진. 이번엔 속하지 않고 짓는다. 침묵이 소유. 지수 전화. 감사 무효. 위조 날짜. 민지 라이선스 검토. 과정 맡겨 테라피스트 말 사과 안 오지만 결과는 오후. 문서 여러 경계 있는 양 제목. 보이지 않는 노동, 여성의 짐, 레닥티드 영수증, 스크린샷. 게시. 24시간만 그룹 확산. 이게 나야. 다 넣어줘서 고마워. 민지 응답 시도. 하지만 링크와 인용으로 막힘. 의견 법정 그녀거 아니게. 이틀 후. 옛거리 산책. 집 그대로. 정원 노음 여전. 포치의 봉투 감정 노동 인벤토리. 빚 없지만 내가 모든 걸 빚진 척 마. 사촌 앨리스 편지. 침묵이 정에 보호할 때 고귀하지 않아. 말 안 해서 미안 인식의 눈물. 다음 아침 사진 스튜디오 여름. 이른 여성들 클라이언트. 젊은 마야 멘토링. 비통의 그림자 찍는 법 용서는 과거 다르게 희망포기 오프라. 그들 풀어줌. 스튜디오 중앙 프레임 지음. 배신, 재탄생. 이 챕터는 박수가 아니야? 저작권으로 끝 펜 내거.